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평은 자유일보의 사설입니다. 중에 한 분이 쓰셨겠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들 제목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읽어드립니다. 일단 전당대회가 예상처럼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52.93%의 득표율로 나머지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1차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선 초반에 주목을 끌었던 안철수나 천하람 후보의 바람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나 윤핵관 등의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과 긴밀한 파트너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런 절실한 요구 앞에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관계가 주어졌다. 우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선을 주도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국정 혼란과 난맥상의 원흉이 되는 시대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의석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여기며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 최종 승리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 역시 중요한 과제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선거의 승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닥치기 전 일상적인 정치 활동과 정책 운용을 통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미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및 정부와의 협력 및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기현 대표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당내 질서 확립이다. 공정한 공천 규칙을 조기에 확정해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경쟁의 규칙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당내 유력자들의 입김에 이런 규칙이 흔들리게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는 준엄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처럼 당의 정책 당정 협조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할 수 없다. 당내 화합은 무언 양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규율이 확립될 때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인의 제어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자유일보 사설에서 일갈했는데 이 사설에 저 120% 동감합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까지 싹 윤심으로 우리 책임당원들이 몰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사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천 룰이 중요한. 여기서 이제 자칫 오만해서 이거 뭐 윤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싹쓸이 한 거야. 그러고서 혹시 뒤에서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윤심 8위 내지는 진짜 윤심인 이분들이 또 뭐 공천 과정에 힘자랑을 하고 내 사람 꽂아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거 큰일 납니다.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도 당했지만 부정선거 당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공관이 그 김형호 진짜 이게 드셔가지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말아먹으니까 정신없이 되니까 부정선거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겠다는 틈을 줬어요. 그래서 뭐 결국 패망했는데 이번에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가 들어올래다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은 공천이요 또 납득이 되게끔 뭐 일부의 잡음 조금이야 있겠죠. 뭐 떨어진 사람들 특히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면역력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죠. 환신 17가지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삼 물론이고요. 동충하초 등등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요. 밤에 자다가 깨시는 분 있죠? 화장실 한번 가시려고 요거 저녁에 한 2알 드시고 자시면요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끝내줍니다. 네, 애국 기업이에요.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파격 2+1 행사합니다. 드세요. 그러나 그 떨어진 사람 측근들만 말하자면 난리치고 뭐 억울하다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그래 공천 납득이 갈만하네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왜 저렇지 돌려막기 저거 뭐 윤핵관이 무슨 저것들이 공천을 다 했네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되는 게 나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다 왜 낙하산을 꽂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룰을 정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 어떤 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는
일부는 오픈 프라이머리 가고 일부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이게 룰 정해서 그럼 거기 반발이 없게 공천 직전에 여기는 전략적으로 꽂는다. 여기는 경선한다 이러면 이게 잡음이 많이 나니까 미리 그냥 정해서 여기 사설에 나온 것처럼요. 지역도 미리 선택해서 미리 잡음 없게끔 하고 프라이머리 경선을 확대해서 그럼 미리들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마할 사람들이 자기 인지도도 다지고 또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번에는 김기현 체제 잘못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사당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거든요. 유승민은 뭐 벌써부터 난리치더라고요. 사당화 아닙니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그것도 책임당원, 100% 책임당원이에요. 근데 무슨 사당화야? 당원들이 의견이지. 그러면은 당원들이 이런 의견을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이런 거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일말의 관용 없이 허용하면 안 된다. 일말의 관용도 허용할 수 없다.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천도 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들 반발할 거니까 그래도 안 돼요. 배신자들은 그냥 싹 쳐내고 그 대신 이제 다른 팀은 다 끌어안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 잡음 많았어도 안철수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또 황교안 대표도 끌어안아야죠. 황교안 대표 뭐 또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 문제도 있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잘 끌어안고 부정선거 이번에는 주장 안 했는데 전략적으로 주장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전략적 미스라고 보고 당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그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특위 같은 거 이렇게 좀 부정선거가 많다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황교안 대표님 당에 오셔서 그 특위 하나 만들어서 잘 이끌어 주세요 하고 또 의미 있는 지역에 황교안 대표 정도는 공천을 해줘야죠. 안철수도 물론 공천해줘요. 이준석, 유승민 이거 공천이고 뭐고 써야 됩니다. 미포에서요. 그래야 딴 당으로 가든 당을 차리든 하게 계속 속썩일 놈들입니다. 싹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묵묵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면서 오나 비가 오나 아스팔트에서 그 윤석열 정부를 사수한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단일화 운동을 한 그 아스팔트 세력, 광화문 세력 좀 해야 됩니다. 광화문 세력과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뭐 자리를 바라고선 그 3.1 운동 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사파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자유통일 이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소통하는 모습. 다소 그분들 리더들 전광훈 목사 등등 뭐 리더들이 다소 과격하고 그래도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의견 청취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뭐 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뭡니까 서류 심사로 막 다 떨어뜨리고 신혜식이라든가 뭐 김세희라든가 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민영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민영삼은 이제 결국 포에서 졌는데 됐고 그런 그 유튜브를 대신하는 저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뭐 오라고 해도 안 가.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그 유튜브의 그 리더들도 좀 신경 써서 의견도 소통하고 잘 또 이런 공천 같은 것도 좀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 화이팅. 이제 무겁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에요. 이제 해서 총선 압승 바랍니다. 화이팅! 예!